이게 뭐지? 왜 들어가지? 500억? 1000억? 1300억? 이게 근데 8000억까지 땡긴 거야, 종가까지. 이런 그 선물 매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장중에 좀 고민했던 하루였고요. 어려워요. 이 추세에 대한 판단만 살짝 미스하게 되면 그냥 반대로 훅훅 들어오다 보니까 지레짐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그냥 거기다가 어제 중요 지지권 다 깼거든요. 오늘은 또 중요 지지권 위쪽으로 훅 들어오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이거 지금. 로봇도 지난주까지 굉장히 힘들다가 지난주에 돌린 거고, 바이오도 상대적으로 조선 안 가고 뭐 할 때 항상 안 갔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 시장은 항상 결이 있는데 이게 대형주가 갔던 결, 소형주가 갔던 결이 있는데 오늘은 중소형주 딴에서 움직이지 않은, 실적이 아예 없는 그냥 찐성장주죠. 사실 저는 이런 장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시세에 따라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잘 나거든요. 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성장주 얘기했었죠. 지금 성장주 쪽에서 안 올라간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움직이는 조금 네, 살짝 움직이는데 시장이 반등을 좀 해주긴 했는데 어차피 사정없이 떨어뜨렸다가 오른 거라서 뭐 기쁘다기보다는 그래 올려줘서 고맙다 정도의 약간 체감이 되는 시장이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체감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시장 보면은 오늘 이 정도 반등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미국도 쉬었을 거고, 네. 심지어 우리 장중에 나다섬을 좀 빠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반대의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 선물이 좀 이끌었고, 아침에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고 있었어요. 아침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들어가지? 500억? 1000억? 1300억? 이게 근데 8000억까지 땡긴 거야, 종가까지. 그러니 이런 그 선물 매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장중에 좀 고민했던 하루였고요. 그러더라도 삼전 하이닉스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외인 상위에 좀 들어간 거 보니 외국인들이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어떻게 체감하셨는지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 이 추세에 대한 판단만 살짝 미스하게 되면 그냥 반대로 훅훅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했겠지. 지레짐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그냥 안고 움직이는 장세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중요 지지권 다 깼거든요. 오늘은 또 중요 지지권 위쪽으로 훅 들어오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이거 지금. 이런 모습들인데, 그러면 그래 이제 추세 돌아가니까 이제 매수할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찜찜해요. 미국의 선물이 한 0.9쯤 나스닥 빠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오후장에 그럼 이 정도면은 그래 내일까지 한번 확실히 참 매수를 이걸 못 하겠어요. 이걸 못 갖고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그것까지 확인하자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만약에 내일 미국이 혹시나 뭐 좀 밀려서 끝났다, 저희는 약하게 시작했다 또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물론 이제 선물 따라서, 요즘은 선물이 거의 대세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것 따라서 우르르 갔다가, 왜냐면 현물 쪽에서 강력하게 받쳐주는 어떤 뭐 세력들이 없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우르르 갔다 우르르 빠졌다 뭐 이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들이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프로그램에서까지 같이 돌려주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 오묘한 장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박스권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글로벌 외풍들이 생각보다 조금 좀 강하게 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버틸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모르겠어요. 그냥 내일 볼게요. 내일하고 이번 주 중반까지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내일 볼게요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내일 꼭 방송 보셔야겠네요. 네. 네. 근데 일단 또 내일 당장 궁금한 거는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까 이제 외국인을 집중해서 봐주셨으니까 아예 뭐 떠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또 얼만큼 머물러 줄지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외국인이 요 정도 순매수는 8월에서는 선물 기준으로 거의 오랜만이고요. 네. 거의 처음인데 이 8천억의 금액을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할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1조 단위로 한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매매를 할 때 혹은 외국인 선물,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시장 떠날까 할 때쯤 들어와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손절 칠까 할 때쯤, 로봇이 올라가기 직전에 힘들어 할 때쯤, 이런 쯤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 가격대가 뭐 3,100 언더가 됐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참여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들어오거든요. 대표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도 개별 종목들을 보더라도 손절치기 하고 그 다음날 올라요. 지금 장이 그렇게 열받게 해요. 개별 종목들은 더 심하고요. 네. 그러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또 오늘은 뭐 종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포모가 들어갈 뻔했던 섹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또 이제 들어갈 만하니까 이제 HJ중공업 쫙 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게 지금 참 약 올리고 외국인 선물도 오늘 8,1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그때 잭슨을 앞두고서 들어왔잖아요. 오늘은 ISM 제조업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런 그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서 외국인들이 일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부. 근데 여태까지 경험상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날 오전에 뜨긴 떴었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이 어쨌든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도 뭐 0. 몇 %든 1%든 조금 차익 실현하고 나가겠다. 그 다음부터 팔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 배팅 들어갔네. ISM 제조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저도 이렇게 몇 번 판단을 한 3번을 겪거나 보니까 오늘 그렇다고 외국인 들어온다고 오늘 장 살았거든요. 바이오는 살아있는데 내일 못 사겠어요. 오늘 못 사겠어요. 그냥 오늘 들어갔다 오늘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오늘 들어갔다 오늘 나와야 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뭐 바이오가 있었고 로봇이 있었는데 사실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종목이죠. 로봇이나 바이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가 익숙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좀 실적이 좀 되면서 우리가 좀 많이 봤었던 섹터 내에서 오늘 바이오 움직임이 움직였으면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하필 업종이 뭐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데 바이오로 매매도 가능하지만 국내 증시 특성상 바이오는 좀 원래 그 종목들을 좋아하는 진성 주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잘 안 팔거든요, 이럴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으셨던 분들, 좀 오래 힘들어졌던 분들이 들어가는 좀 기분이 좋았던 이런 식의 좀 시장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그 오늘 정리 장표 보여주실 건데 그거 하시면서 지금 우리 박현상 부장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결국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종목을 찾는 것도 좋지만 3,100에 사서 3,200에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그거 장표랑 같이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업종 얘기할 거지만 이 얘기대로 하면 그게 제일 나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레버리지 ETF를 쓰든 뭐라든. 그런데 그 종목마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지수 ETF를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박스권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지수 ETF 할 거면 주식 안 하. 아닌데 대신 이제 3,100, 200이 정말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밴드라면 네. 수익은 적지만 확실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안 되나요? 그 사이에 네. 차라리 삼성전자 X라는 게 훨씬 더 탄력 있을걸요? 아. 그게 그러니까 ETF를 전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또 이제 보통 뭐 요즘에 퇴직연금 쪽으로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써도 될 것 같아요. 써도 네.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근데 그런 때가 중요해요. 3,100이 이제 테스트가 들어오는데 그때 그냥 심리적으로 저점이니까 사야지 이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때쯤 되면은 또 그러니까 뭐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오늘 이걸 보시면서.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때 들어올 때마다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또 이럴 때 잠깐만 그러면서 뭐 그때 보면 또 항상 나오는 게 또 달러 봐야 되고 금리 봐야 되고 금리 어쩌고 지수 말고 오늘 사실 오른 업종들이 되게 주도주 느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안 돼요? 지수를 하기 싫으시면. 오늘 장표에 있는 오른 업종 중에서. 오른 것 중에서요. 네. 그럼 내린 것 중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졌을 때 어떤 걸로 하면 좋겠냐 그냥 이렇게. 지수 떨어졌을 때는 편합니다, 솔직히. 조방원 사면 돼요. 그냥 많이 빠진 조방원 그 중에서. 조가 근데 지금 너무 좋고 방어는 상대적으로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면 약간 더 흔들리겠죠? 제가 보기엔 그때가 저점일 것 같은데요. 아. 그 단기 이거 팔고 그냥 좀 덜 떨어진 조선 사야지 그러면 이게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또 오히려 이쪽 게 더 낙폭 크다 보니까 거기서 저점 잡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네. 그거야 그때 또 이게 판단에 내일 맞게 봐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매일 저희 프로를 보는 걸로 우리 프로 보는 인보이스 걸로. 랩을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할 건 예,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또 예. 매일매일 정리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안 열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시장을 보네요. 근데 유럽 시장은 그래도 쭉 빠지다가 살짝 돌립니다. 근데 자동차 방산주가 주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그래서 우리도 방산 뭐 이렇게 연결되는 뭐 그런 구조 같고요.
원자재 쪽들이 상승하는데 이제 은이 더 탄력적으로 가고 있고, 예, 금은 이제 선물은 뚫었는데 현물은 아직 조금 못 갔죠. 네, 그런 쪽에서 역시나 원자재 쪽은 이렇게 불안한데 연준도 못 믿겠다 뭐 이런 반응 나오네요. 네, 왜 못 믿냐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못 믿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 가상화폐 약세로 돌다가 또 지금 보니까 다시 툭 올라가네요. 지금 좋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정신없어요 그도요. 올랐다 내렸다 막 그런 쪽인 것 같고, 아시아 증시는 오늘 대부분이 약했고 오랜만에 중국도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이 플러스가 조금 났습니다. 살짝. 살짝. 그럼 예, 무늬만 빨간색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선물이 막판에는 좀 줄었어요. 근데 주식으로 대체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선물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했고 막판에 현물 사기 위해서 약간 교체 네. 뭐라고 스위칭 뭐라고 하던데. 그렇죠. 예, 뭐가 있겠죠. 그건 좋아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갖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같고, 강세업 좀 보겠습니다. 라반. 예, 지금 이게 로봇이 저 중에서 로봇은 약간 좀 너무 테마성이 있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래도 뭐 비만 치료제 뭐 있고 네. 라이센스 아웃 했고 의료 AI도 그렇고 뭐 조선 다 이익이 있는데 쟤는 없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테마로 플레이를 했는데 안 죽습니다. 안 죽고 돌릴 때 보면은 감은 또 이제 탁 터네요. 그러면서 또 증권사 리포트가 구조적 성장주다라고 하면서 내용 쭉 보게 되면은, 근데 제가 보통 보면 이제 펀더멘탈한 거나 이런 걸 챙길 거 아닙니까? 근데 로봇 섹터 중에 19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세부 섹터들이 그 중에서 실제로 수익 나는 거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일까요? 수익 얘기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4개 거밖에 안 난대요. 네. 그런 좀 위축된 얘기 쭉 써놓고 본격적인 실적은 내년 하반기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성과는. 네. 그러면 내년 하반기를 보고 밸류만큼 때려와서 그걸 보고 플레이를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가 날까요? 저기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이익이 좀 나는? 근데 로봇이 여기서 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탁 전환되게 되면 주도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또 이제 한가닥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국내 쪽에서는 그래도 나 이쪽에서 하드웨어는 나 잘해라고 하는, 이번에 로보티즈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유성증자를 했어요. 근데 보통 고점에서 증자하게 되면은 살짝 위축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들이 끌어온 거 있다 보니까 일단 커버리지도 다시 시작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저 600억 정도가 시설 투자입니다. 400억이 운영 자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로 되게 되면 저희가 고점에서 증자 나온 거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쳐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돌려요. 이번에는 그 투자를 잘 쓸 거다. 그러니까 돈을 이런 거네요. 차라리 시설 투자가 전부 이쪽으로 거의 90%가 들어갔다 그러면 혹시 그럼 그만큼의 뭔가 앞으로 기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6대4 정도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도 돌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력은 하루 이틀 정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서 리포트 내용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드웨어 쪽에서 그래도 해외 나갔을 때 내 브랜드 가지고 성과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몇 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강하죠. 주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다 그렇다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전 저희 기반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런 회사들도 내년 하반기는 실적이 나온대요,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예측할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또 보고 하자. 네. 예,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흐리멍텅한 얘기 드려가지고. 아닙니다. 네. 로봇 어떻게 보세요? 로봇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그대로 손님들 했던 얘기를 네. 오늘 외인 기간 들어서 갔는데 내일 안 들어오면 안 가는 거예요라고 그랬어요. 내일 보자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빠지면 네. 밸류가 있던 내용이 있으면 내가 더 살 수가 있는 건데 이쪽 섹터는 안 들어오면 그냥 안 들어오는 거다. 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날 당시에 이거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저희 손님들도 포함을 해서 로봇 바이오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쪽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짜 손이 빠르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여행 기간이 쌍끌이 안 들어오던 기간 하나 안 들어오면요, 안 들어오면 그냥 안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거예요. 바로 죽는다. 네. 근데 그거를 오늘 입장에서 내가 내일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판단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그냥 내가 하거나 안 하거나 하더라도 오늘 당일 끝나거나 아니거나, 혹은 저 오늘 찾아본 게 오늘 센 종목이 현대무백스라고 있어요. 아니 많이 상한가 아는 같더라고요, 그거는. 상한가 쳤어요. 그게 이제 실적도 되고
물류 자동화 관련주, 현대 엘리베이터 아마 대주주일 텐데 이런 거 어제까지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안 움직인 로봇주를 찾는다면 난 요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세가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요거 로봇을 제가 싫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전에 샀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이만큼 오른 걸 하냐 이거죠 제 말은. 여기서 돌리면 주다 전 돌려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왜냐면 그거는 손절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예요. 제가 많이 갔던 섹터, 많이 갔던 종목들을 참다 매매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 제가 손절 치고 거의 다 2-3배 났거든요. 그러더라도 그 하루 이틀 빠질 때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을 곳은 안 건드리는 게 맞고 지금 시점에서. 근데 저는 뭐 이게 뭐 투자자분들, 뭐 시청자분들 다 하시는 건 각자 영역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내용이라든지 혹은 그 왜 들어왔는지 대표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는데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약세 업종을 안 봐서 간단히 예. 짚어주시면 관련 질문하면서 저희 이어가 볼게요. 네, 바이오 비만 맞아. 잘 들어가게 네네. 되면요. 네. 축구에는 메시가 있고 바이오에는 메슈가 있습니다. 네. 그건 비만이 아니고 간이긴 한데. 네, 근데 그게 릴리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지방 간염이 확대가 돼서 또 그쪽까지도 연결시킨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메쉬는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FDA 승인한 게 2개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이번에 우리 주가가 올라라 올릭스 이런 회사가 훨씬 더 치료율이 70%까지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좀 확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들이 좀 많이 보강이 돼요. 투자 심리가. 근데 네. 그게 그거는 뭐 그쪽으로 종목적으로 끌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 또 의료 AI 쪽들은 이거는 뭐 솔직히 신규로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이쪽들은 하도 고생했다가 이제 이제 순환매 아니에요? 저건 약간 오늘 느낌이? 그런 느낌이 큰데 예. 근데 이제 어제 또 약간 의료 AI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중에 한 종목은 그건 뭐 저기 시총이 1,000억도 안 됐다가 지금 5,000억이 넘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한 3-4개월 만에요. 와. 그런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장 큰 됐던 배경은 의료 AI인데 실적을 내네. 이런 쪽에서 정부 쪽의 국제과제라고 해서 실적을 내네라고 한 쪽에서 강했고 오늘 또 요즘 뷰노란 종목이 그렇게 고생시키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 드디어 이제 흑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억. 아닙니다. 네네네. 3분기 실적은 플러스 3억. 네. 그러면서 이제 꿈의 두 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내년 가게 되면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턴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조선기자재는 뭐 얘기 안 드릴게요. 하도 많이 제일 좋더라고요. 조선하고 조선기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확실히.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네. 쟤는 나오면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방산 아, 쪽은 오랜만에 좋았죠. 네. 이거는 내일 또 열병식까지 중국에서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보니까 총출동한다면서요. 정상들. CIA부터 미국 부시. 무기를 아마 무기. 그냥 하고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다 살벌하게. 보니까 그로부터 좋은 얘기도 나왔었고요. 지금 나토 쪽에 한국이 무기판 이게 이제 프랑스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좀 수출했다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감 나쁜 것 같지 않고요. 반도체는 의외예요. 반도체가 오늘 도는 거. 네, 근데 오늘 외국인 보니까 많이 사줬잖아요. 이 정도면. 네, 그냥 단기 이슈로 뭐 몰랐겠느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런 쪽으로 반응하면서 그들이 사니까 이제 아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니까 엑시노스 2600 가지고 이제 뭐 좀 드라이브를 좀 하네요. 그 갤럭시 S26에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 2나노 쪽에서 이제 TSMC랑 어깨 나란히 할 수 있는 쪽은 누가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어깨 뽕이 쫙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아까 장비 중에서 FST 이게 시간으로 지금 급등하는데 펠리클 뭐 그것도 뭐 단독 보수 비슷하게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납품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파운드리 뭐 성과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장비 쪽들이 막 들썩들썩거리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다 보니까 기대가 또 안 가질래 안 가질 수도 없고 뭐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약세 쪽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파라다이스 그리고 또 롯데관광개발이 8월달 그 드롭률하고 실적 발표 그러니까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데 지난달이 워낙 잘 나왔어요. 7월달이 그러다 보니까 고부 대비 떨어진다고 해서 이쪽 관련된 외국인 소비 관련된 쪽들이 조금 더 부진하고 통신주는 뭐 별 관심도 그냥 그랬고
다 그런 쪽으로는 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쪽들이 약했습니다 오늘. 네, 강세 업종, 약세 업종 함께 봤는데 아까 이제 의료 AI 보면서 한의원님이나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순환매 관점에서 대화 나누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부장님 가져오신 주제나 이런 거 보니까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의료 AI라든지 좀 낙폭과대 성장주에 베팅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보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고요. 이게 오늘 움직인 종목 아까 의료 AI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얼만큼 힘드냐에 따라서 돌릴만 했다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의료 AI였다. 딱 며칠 만에 돌리긴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로봇도 지난주까지 굉장히 힘들다가 지난주에 돌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바이오도 상대적으로 조선 안 가고 뭐 할 때 항상 안 갔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 시장은 항상 결이 있는데 이게 대형주가 갔던 결, 소형주가 갔던 결이 있는데 오늘은 아마도 했을 때는 소형주, 중소형주 딴에서 움직이지 않은 적당히 실적이 있는 게 아닌 실적이 아예 없는 그냥 찐성장주죠. 사실 저는 이런 장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찐성장주가 갈 때 그때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보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시세에 따라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잘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웬만한 분들이 안 붙더라고요. 그쪽을. 차트가 깨져서 안 붙는 것도 있고 혹은 로봇은 너무 올라서 안 붙는 것도 있고 바이오는 못 잡게 올랐어요. 사실. 그런가 하다가 갑자기 상한가 쳐버리고 그러니까 좀 약간 잡을 수 있게 매매를 할 수 있게 좀 돌려가면서 올려야 돼. 올릭스 가면 뭐 갔다 옛날엔 바이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좋은 거가 아니고 레포트 나온 것만 쫙 맞죠? 어제 NDR 했다고 하던데 뭐 증권사 두 군데서 굉장히 잘 써주셔서 뭐 팩트대로 써주셨으니까 당연히 근데 너무 쏠려요 또. 근데 그래도 그나마 올릭스 관련주들은 밑에 관련주들도 조금 가지 않았나요? 조금 나중에? 근데 그게 약한가요? 딴 때에 비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주 사야 됩니다. 관련주 엔비디아 사면, 수혜주 살 거면 엔비디아 사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죠. 예.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주를 사야 되는데 지금 저기 현장 입장에서 사실 바이오를 원래 들고 있으신 분들 빼고 오늘 시장에서 내가 바이오를 붙어야지. 박형상 부장님도 안 된다. 그 정도 전문가도 쉽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고객들 매매기 때문에 좀 말을 좀 아끼겠고요. 네. 저는 그냥 차라리 이럴 때는 저기 ETF 하자 주의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사실 요거를 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그 의료 AI를 제가 순환매 차원이라고 양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R&D 예산이 원래 코스닥 시장을 거의 좌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 전에는 R&D 예산이 줄면서 그게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에 R&D 예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모멘텀으로 플레이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거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물론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요건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되게 남은 연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 얘기 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바이오 쪽들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붙으면 강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원래 바이오를 안 해라고 물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많이 오르내리는 종목들의 특징을 쭉 보게 되면 뭐 그냥 껍데기가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쪽들이 있다라고. 실적은 없지만 뭔가는 있다. 그게 실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 아직은 돈을 못 벌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뭔가의 증표가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기술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내용 쪽에서 그냥 그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딱 그거더라고. 뭐 이게 오는 교감 그거 있다 아이가 이런 느낌이요. 기술력은 전문가도 잘 모르긴 하거든요. 여기선 전문가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봐서 딱 보는데 나랑 교감이 맞는 종목이 돼요. 믿음으로 가야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영화 대사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그게 솔직히 보면은 요즘 쪽에서 또 보니까 헬릭 스미스라고 중국 쪽 좋았다고 옛날에 바이로메드 정말 너무나 나쁜 회사였죠, 진짜. 저는 지옥과 천당을 가게 했던 제 2010년도 중반 때 그런 쪽이었는데 천당과 지옥이었네요. 네. 천당은 짧고 지옥은 길었습니다. 천당이 훨씬 길었어요.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진 걸 보면 너무 길죠. 저는 대표님이 겪으실 때. 저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때 그냥 제 나이 때 이런 부를 누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3개월에
그때 뭐 그랬던 기억이 혹시 과학기술 예산안에 바이오도 있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한국의 바이오는 뭐 되겠다라는 쪽들은 하나는 그냥 뭐 마음에 그 교감이 오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는 한번 파보세요. 네, 그래야 나중에 계좌도 바뀌는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단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네. 내가 교감은 이성으로 봐야 됩니다. 감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바이오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관련돼서 아까 성장주 얘기했었죠. 지금 성장주 쪽에서 안 올라간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AI 소프트웨어. 뛰고 있습니다, 옆으로. 오늘 움직이는 조금. 네, 살짝 움직이는데 그러면 AI 이렇게 돈 쏟아본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총 예산이 2025년 대비해서 12% 늘었고요. 그중에서 AI 대전환 그때 이거 쭉 그 연합뉴스 신문 거기서 나온 그 데이터 보게 되면은 딱 나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조 4천억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GPU 들어가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그렇게 되면은 AI에 대해서 우리도 진심이다. 소버린 AI에 대해서 진심이다. 요 얘기 나오면서 엔비디아랑 얘기가 된 건지는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사올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아직 엔비디아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거 안 사오면 또 AMD 것도 있으니까. 국정조사에서 또 막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요. 네, 아무튼 그런 쪽에서 그렇다고 뭐 이거를 지금 뭐 B30을 B 시리즈를 사올지 루빈 시리즈를 사올지 아직 모른다 보니까 그렇죠. 루빈 시리즈 사오면 되게 비쌉니다. 네, 그런 쪽에서 팔지도 않으니까 루비는. 예. 내년에 뭐 아무튼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 그래서 내년 예산이에요. 예, 그래서 맞네요. 네, 그래서 MPO 쪽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 또한 1,000억이면은 작은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로봇 쪽이죠. R&D가 150억. 저 이제 설계 정도 할 건가 보네요. 조금 기념 설계쯤 할래나? 요게 만약에 좀 생각보다 좀 컸었다. 예산이 좀 넉넉하게 들어왔었다. 그럼 오늘 로봇 쪽가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다 보니까 150억 뭐 지금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정부 끄는 것보다 기업들이 할 겁니다.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우리 안 되겠다, 밀어붙이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변화가 되는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5개 컨세션 만든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뭐 혁신 거점 조성 이거는 뭐 그냥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인재와 들어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차세대 전략 기술이라고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5조 9천억.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래도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그런 쪽인데 거기서 이제 메모리 쪽에 레벨업 GDDR6도 내년 타겟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제 느낌으로는 반도체를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예 저희도 언제까지 중국처럼은 아니어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거나 해서 파운드리도 하고 이런 그렇죠. 네, 예. 너무 좋죠. 예, 근데 그럴 금액 정도로 크냐라고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중국처럼 그냥 뒤에 정부 있다 아이가 밀어붙여 이렇게 나가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 일단 눈길이 들어가죠. 그리고 2차 전지 이쪽들은 하긴 그래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아마 기술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 또 여기 들어가는 전략 기술 확보다 보니까 국제 과제랑 연결돼서 혹시나 자금 들어갔다는 이게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기대감은 쌓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바이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들은 뭐 저희가 다 아는 것듯이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구나라는 건 보는데 마지막에 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잘 못하는 걸 힘드네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배를 할 텐데 이렇게 많이 누가 잘해라고 해서 뭘 얘기를 할 회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양자기술 그럼 누가 총대를 왜 이게 지금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재 미래에너지 쪽들이 R&D 쪽을 또 들어가는데 어차피 미래에너지 쪽이면은 SMR 뭐 이런 쪽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마 그 LNG 복합화력 발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기술력을 또 높여가는 뭐 이런 쪽들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히토리움 뭐 이런 거 건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는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 좀 광산 투자를 연결해서 뭐 어떻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뭐 뉴스 몇 가지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사이버 보안 정보 보호 쪽에 금액이 좀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사이버 관련된 회사들의 시총에 비교하게 되면 이 정도 보호 예산이면 생각보다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시총이 만약에 뭐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널려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뭐 500억
정도 단위까지로 들어갔다 그러면 요거는 또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눈여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ICT 쪽도 R&D 올해보다 좀 살짝 늘었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일단 생각보다 예전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확대를 시켜서 조금 여유가 있게 우리도 기술력을 좀 확보하자라는 쪽들이 나왔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AI 쪽에 대한 진심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계속 저희도 종목은 그쪽으로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혹시 저기 R&D에 보이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영역이 그래도 가장 좀 이제 하반기 아니 4분기 코스닥 시장에서 좀 붙을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쪽은 사실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그 섹터 내에서의 논리대로 그 산업의 논리대로 매매하시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뛰는 건 보안. 보안이요. 사실 어떤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요?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있었을 때쯤이면 보안이 한 번씩 붙거든요. 근데 붙을 때 작은 점 갑자기 막 20몇 % 오를 때 대표님 이런 거 기사 보셨죠? 이러 땡 때문에 이런 종목이 오르는데 이런 정부 정책으로 힘입어서 이런 종목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좀 이런 식으로 아마 보안 쪽도 지금 안 움직이고 빠져 있는 거 투성이거든요. 엄청 투성이에요. 그게 작년에 한번 올랐다가 이것도 안 움직이고 되게 오래됐어요. 보안도. 그러면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올랐을 때 기존 주주분들은 그때 좀 탈출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한 번씩은 이런 거 주긴 주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를 좀 어렵지만 기다려 보시라. 근데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기를 모르겠어가지고. 보안은. 네네. 그래서 이런 쪽을 한 번씩 칠만한 거리가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배당주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보면은 위치가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 해서 결국엔 상법 개정 때문일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상법 개정 3차든 뭐 기타 여러 가지 세법 개정 기대든 그게 없으면은 이 정도 위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차트 보시는 분들은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고배당주들 하나씩 눌러봤는데 올랐다가 빠졌는데 뭐 개별주들은 빠질 때 이러고 빠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어요. 계속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지난주가 김 대표님께서 몇몇 종목들 위치 만들고 있다 안 빠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랑 지금 위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2주 전과 지금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평이 모일랑말랑해야지. 고배당주들이 네. 지금 어떤 업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저 오늘 돌려봤더니 증권이든 은행이든 거의 다 비슷해요. 아, 옛날 그러면 이게 지금 왜 논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매매를 하면서 매년 후회했던 게 있어요. 11월 달, 10월 달쯤에. 작년에도 대표님이랑 제가 1층에서 얘기를 했던 뭘 건데 후회하셨는데요? 은행주 살 걸. 아, 그때마다 우리 대표님은 난 안 산다 하셨거든요. 제 기억에. 이게 보면은 막상 시장이 또 하반기에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긴 있는데 4분기에 4분기죠. 네. 그렇죠. 좀 있으면 한 달 있으면 추석 영향권 들어오고 그렇지. 뭐 이번 주에 또 뭐 저기 고용 있고 뭐 다음 주에 오늘 BMI 있고 또 있잖아요. 또 말씀드렸잖아요. 쭉쭉 있잖아요. PPI부터 막상 미국이 좀 애매모호해서 우리 시장이 박스고 혹은 뭐 하다면 지금쯤 더워질랑 혹은 시원해질랑 요 사이에 작년 기준으로 은행도 들어갔으면 10월 11월 달에 그래 터지진 않았을 텐데 이게 매년 사실은 저희가 종목을 지금 찾는 입장에서 지금 정도 한번 시청자분들이 이걸 뭐 추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내 포트에 한번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만한. 왜냐면 고배당도 업종도 다르고요. 오늘 그러다가 오늘 보험주도 한 번씩 튀긴 튀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한번 들 만한. 예를 들어서 내가 6, 7%뭐 보험 그 배당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순환매 돌다가 11%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땡큐가 팔았다가 다시 사가지고 연말 보내든지 충분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 혹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전략이 나올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지금 현장에서 좀 얘기를 뭐 직원들끼리 한 얘기도 마음 편한 종목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내가 지금 매매할 건 보이긴 하는데 매매하고 오늘 끝내야죠. 내일은 모르겠고 그러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슬슬 고배당 쪽을 보더라도 원래 그렇고 자사주소가 9월달 아마 하반기 9월 25일 같긴 한데 그때 또 통과되기 직전에 뭔가 좀 이벤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 혹은 저들 포함해서 한번 지금 여러 가지 한번 봐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고배당주 지금 위치 어때 보이시는지 또 10월, 11월에 두 분 담배 한 대 태우시면서 어떤 네? 대화를 하실지 궁금해요. 담배랑 1층에서 1층에서 죄송합니다. 네. 왜 그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서 느끼는 거는 이제 아마 그런 거 있죠. 제가 보통 요거는 내 계좌에서 요 정도는 한번 그쪽으로 몰아보겠다. 그러면 이제 받을 때마다 아니면 좀 소외받을 때마다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빠지고 버티는 이런 자리들.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메리츠 금융지주 모여서 거기서 막 안 빠지고 버티던 자리들. 그거 했다가 또 확인이 되면 이제 빵 떠서 거의 15% 이상 2, 3일 만에 쭉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대응하는 모았다가 한 번에 빵 뜰 때 대응하는 거 이런 거 딱 좋아요. 어차피 그렇다고 망합니까? 안 망하잖아요, 은행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열만한 종목들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네. 이 시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얘기 있다 보니까 자사주 많은 기업들 요거 제가 한때 왜 또 강하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 쭉 조정받거든요. 받았다가 지금 다시 변화 나오다 보니까 그때 매입 소각 관련된 쪽에서 통과되면은 한번 또 하루 이틀짜리 이게 툭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패턴들.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해볼 만은 하다. 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전 아까 추석 영향권 말씀하시니까 거래대금이 이제 8월에 보니까 그 전달에 비해서 28%가 급감했다라고 하던데 이게 워낙 이제 우리가 항상 추석이 이번에 10월이긴 한데 9월 추석 전에 항상 좋지 않고 시장에서 조금 도망가고 이런 걸 많이 들었다 보니 또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좀 시장이 그런 시장인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예,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추석 영향권도 조만간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좀 9월 달에는 항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도 하고 네.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똑똑해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저보다 매크로 지표를 더 많이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이거 몰랐어? 라고 갑자기 저한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유튜브도 발달을 했고 그쪽에 너무 오리엔트 되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죠.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다 싶게 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동력은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기대감. 이게 지금 기대감은 있어서 빠질만 하면 내가 들어올 법은 한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게 대주주든 혹은 분리가세 세율이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은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시장 대부분 투자자들이 어떨 때 시장이 가장 재밌냐면 일부 투기적인 포지션이 나와야지 재밌어집니다. 시장은. 그런데 지금 최근 한 달 보시면 똑같잖아요. 섹터도 똑같고 종목도 똑같고 그러다가 어제처럼 빠진다 싶으면 드디어 깨나 싶으면 오늘 외국인 선물 들어와서 그렇고 이런 지 한 달 넘었어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 어떤 분들이 뭔가 배팅을 세게 하겠습니까? 현금 남겨두고 조금씩 잼 날리는 거죠. 거래대금은 이런 상황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전이 줄어드니까. 현장에서도 그 온라인 투자자분들 거래 엄청 줄었어요. 일부 물려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되겠어? 라고 하십니다. 안 한다. 난 지금. 통과되면 하겠다. 딱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래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정책 관련된 부분이 나와야 될 거고 네. 당연히 나올 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미국도 잘 지나가고 네. 겹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채팅창 보니까 선샤인님은 미장은 9월이 제일 안 좋아요. 르와르님도 국장도 추석 한 달 전부터는 별로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9월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건지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10월은 좋습니다. 제 생일이 예, 개인적인 의견은 네. 거절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9월이 가장 안 좋은 달이고 그 다음으로 나쁜 달은 그래서 결국 1년은 나쁘다는 그 유명한 말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이런 약간 계절성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잘 넘어갔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냥 저희가 이제 경계는 하는 거죠. 경계는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번 보니까 10월 달에 추석이 거의 열흘 놀잖아요, 저희가. 하루를 길어요. 만약에 쉬면 10하루가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차를 내실 것 같아서 그렇지. 누군가에게는 열흘일 수 있고 누군가는 11일? 네, 적을 수 있고. PD님 저도 연차 내겠습니다. 저도 근데 연차 없어요. 프리랜서라서. 아, 좀 말씀하시죠. 금요일이니까 하루 그러시네요. 야, 나와야죠. 뭐 네. 어딜 갑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보니까 미리 그 생각하시더라고요. 차라리 한국장 줄여서 미국장 할래. 그러니까 약간 매매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벌써 계획을 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미리미리 발동을 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차라리 9월달에 미국장이 밀렸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살만한 거 싸게 사고 거기서부터 플레이 들어가서 10월달까지 쭉 연결시키겠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요즘에 국내 쪽 줄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받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정부가 또 어떤 효과를 또 푸시를 계속해서 그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또 모르죠. 또 9월은 미국은 좀 위축되는데 한국은 잘 버틸지 모릅니다. 그건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내일 봐야 돼요. 내일 장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계속 내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거래대금에서 궁금했던 게 원래 이제 거래대금이 약하면 에너지가 약한 거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면서 옆으로 길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오를 때 거래대금 없는 건 괜찮은데 네. 요거에 대해서 골라주세요. 어떻게 의외로 생각하세요? 네. 오늘 거래대금 그러니까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이렇게 거래대금 좀 줄줄 늘근의 최근 좀 늘더라고요, 예, 약간. 특히 코스닥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성장주에 대한 게 로봇이 움직이다 보니까 고무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바이오주 막 상한가 들어간 거 나오다 보니까 잠깐만 이런 쪽으로 좀 바뀌는 우리는 또 우리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약간 플레이는 해볼 만한 쪽으로 바뀌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봤을 때는 그런 거 보면 할 만한데 그러면 내가 이걸 보유하느냐 아니면 미국 시장이 약간 주춤했었을 때 내일 다시 시가에서 사서 그걸 다시 또 끌어올리는 거 보고 거기서 대응하느냐 이것도 차이의 문제거든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단타입니다. 단기 2시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뭘 원하십니까? 이 흐름으로는 그래도 지금 박스권의 거래대금이 옆으로 가는 거지만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그 3,100을 쉽게 안 깬다의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면요. 네, 그래서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의견. 그러니까 오늘 소통했던 모 전업 투자자가 아침에 9시 딱 5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물 플러스 나는 거 보고 로봇 붙습니다. 딱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외국인 선물 그리고 시장 플러스가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일 봐야 돼.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 외국인 선물을 좀 더 봐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조금 반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다들 9월 조정 그리고 혹은 3,100 안 깬다. 이게 지금 뭔가 만연화된 지가 한 2주 넘었거든요. 요쯤에서 한 번씩 시장의 메시지가 틀릴 때가 됐거든요. 혹은 확 깨든지 한번. 이게 저는 뭔가 그런데 확 깼을 때 근데 아마 제 얘기가 맞은 적이 많았어요. 이렇게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깨고 그때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